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까지 화려했던 남성들이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흰옷과 소박한 패션에 갇히게 되었지만 망권, 관자, 풍잠 등 아주 작은 소품들을 통해 그들의 패션에 대한 욕망을 투영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늘 보는 바로 이 모습, 배우들의 카리스마를 한껏 살려주는 이 스타일이 정말 조선시대의 진짜 멋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모습이죠. 배우의 날카로운 눈매를 강조하려고 망건을 눈썹 바로 위까지 바짝 내려서 썼잖아요. 확실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현대적 눈으로 보면 멋져 보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익숙한 모습에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드라마 속 연출과 실제 역사가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차이는 바로 이 목적에서부터 시작돼요. 역사적으로 만건은요, 이마를 훤히 드러내서 선비의 기계와 당당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어요. 눈썹 위로 한 3에서 5cm 정도 공간을 두는 게 이게 국룰이었던 거죠. 반면에 드라마에서는 어때요? 배우의 카리스마를 극대화하는 미학적인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와, 완전히 다른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드라마 속 모습, 오른쪽은 실제 초상화 속 모습입니다. 망건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낸 오른쪽 모습에서 뭔가 단정함과 기품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드라마는 왜 굳이 고증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의 얼굴형을 보정하고 이목구비를 강조하는 시각적인 효과 때문이에요. 눈매가 강조되니까 캐릭터의 날카로운 인상을 만들기도 훨씬 쉽죠. 그리고 여기에 상투 가발의 경계선을 가리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이유까지 더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조선의 선비들은 이마를 드러내는 걸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멋, 그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건 숨기는 것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선비 정신의 표현이었어요. 망건을 너무 내렸으면 답답해 보이는 건 물론이고 예법에 어긋난다고 여길 정도였죠. 그러니까 패션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경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화되어 조선 전기에는 망건의 폭이 꽤 넓어서 상투 밑부분까지 감쌀 정도였는데 후기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마를 더 넓게 드러내려는 미의식이 반영된 결과죠. 선비의 기계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그 시대의 유행이 된 겁니다. 망건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분과 멋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신구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였죠. 이 구조를 알아야 진짜 멋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망건에 부착되는 장신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관자입니다. 이 작은 고리 하나에 엄청난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관자는 망건 양옆, 그러니까 우리 관자놀이 있는 그 부근에 다는 작은 고리입니다. 당줄을 걸어서 망건을 고정하는 실용적인 역할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재료였어요. 어떤 재료로 만든 관자를 달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암묵적인 신호였던 겁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관자만 딱 봐도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정일품 최고이직은 옥, 종일품은 순금을 썼고 정삼품 당상관까지 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옥이나 금으로 된 관자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선 사회의 최상위 엘리트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하의 관리들은 어땠을까요? 삼품 이하의 당하관들은 뼈나 뿔, 은 같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늬를 넣지 않아서 소박함을 강조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은근한 멋내기는 있었습니다. 관자의 크기가 작고 재질이 투명할수록 더 고급으로 쳐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과시하지 않는 섬세함,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비의 멋이었습니다. 자, 만건과 관자에 이어서 조선 사나이의 멋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수. 그야말로 활용점점, 바로 풍잠입니다.
풍잠은 이마 중앙, 즉 망건의 한가운데에 다는 반달 모양의 장식이에요. 이것 역시 호박, 옥, 대모 같은 고급 재료로 만들어서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실용적 기능이 있었어요. 바로 갓을 썼을 때 바람에 갓이 뒤로 훌렁 넘어가지 않도록 딱 고정해주는 역할이었죠. 야, 먹과 기능을 동시에 잡은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관자는 관자놀이에, 풍잠은 이마 정중앙에. 이 장신구들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망건을 이마 위로 높이 올렸어야만 비로소 이 균형 잡힌 멋이 완성되는 겁니다. 망건을 내려 쓰는 순간 이 모든 멋의 체계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셈이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리학의 영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자제해야 했던 조선의 남성들. 그들은요, 이 망건, 관자, 풍잠이라는 아주 작은 장신구에 자신들의 신분과 철학, 그리고 은은한 멋에 대한 열망을 아주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과시가 아닌 절제된 디테일 속에 멋의 정수를 담았던 거죠. 작은 장식 하나에 신분과 철학, 또 시대의 미의식까지 담아냈던 조선의 남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멋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멋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